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겨레의 단독. 한동훈이 사악하게 인형 끌어. 윤석열 도이치 발표 후 박성재의 문자 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이 박성재 폰을 포렌식한 결과 작년 10월 17일 윤석열이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인연을 끌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 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10월 1일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은 윤석열이 한동훈을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라고 증언했고, 이후 11월 5일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사건이 터졌고 11월 9일 여인형 체포 명단에 한동훈이 포함됩니다. 이러니 친윤 세력들에게 한동훈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인 것이지요. 당원 게시판 조사의 의미는 곧 한동훈 탈당이자 한동훈 죽이기인 것인데, 과연 한동훈 정도의 정치적 감량으로 친한계 의원이라는 배현진, 박정은, 우재준, 진정호 정도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 당원 게시판으로 제대로 타격을 입고 국힘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그야말로 자업자득의 시간이 한동훈에게 펼쳐진다 이겁니다. 최근 송영길 대표는 한동훈을 향해 다음과 같이 분노의 일가를 날리는데, 한동훈 씨가 노웅래 체포 동의안 가결해달라고 법무장관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자기가 수사를 20년째 검사 수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뇌물 사건은 처음이다. 그리고 뭐 돈 씌는 소리가 들렸다고 막 생생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검사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을 수사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안 것 자체가 벌써 검찰청법 위반인데, 아무튼 잘난 척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으면 지가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절차가 위법이라 해서 무죄가 된 거지 실체는 있는 거다, 돈 주고받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람이 어떻게 법조인입니까? 실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오해를 했었는데, 제일 우리 국민들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했던 것은 집에 갔더니 한 2억인가 무슨 이게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그래서 현금 다발을 카메라로 찍어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집에 갔더니 무슨 국회의원 저렇게 많은 현금 다발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이제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뭐냐면, 이 돈은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의금 받은 것과 출판 기념회 받은 봉투를 다 모아놓은 거였답니다. 모아놓은 거였는데 검찰에 와가지고 그거를 다 빼서, 현금을 빼가지고 다발을 만들어서 다발째 묶어놓고 사진용으로 찍어서 언론에 나오게 만든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이것은 초기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어요, 이 돈은. 그래서 압수는 못했고 사진만 찍어갔어요. 나중에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걸 압수를 했는데, 이것을 노웅래 의원이 별건 수사로 법원에 항고해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어요. 이 압수가 잘못됐다는 무효 판결이 난 거예요. 그 돈 받은 건 뭐예요? 그랬더니 돈 받은 건 6천만 원 받았다고 기소됐는데, 받은 게 다 확인이 안 됐고 1,000만 원 받은 것은 인정했어요, 노웅래 의원이. 근데 1,000만 원을 무슨 면담 오겠다고 그 박우식이라는 사람이 일면식도 없대요.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뭘 놔두고 갔는데 돈이 있길래 나가자마자 퀵 서비스로 바로 발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퀵 서비스 보낸 영수증과 이게 다 있어가지고 입증이 된 겁니다.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유죄가 되겠어요, 이 절차가 아니라도.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 한동훈이라는 자가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돈 세는 소리도, 그 박우식 씨 부인이 법정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돈 세는 소리가 아니라 이 서류 담은 대봉투 주는 소리였답니다. 이걸 가지고 돈 세는 소리가 들렸다고 이렇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게 만든 사람이었죠. 한동훈 반성하시오.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 한동훈, 김영철 얘들의 별건 수사 속에 저의 목사인을 후원했던 한 기업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피해 값을 청구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한동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송영길, 내가 살아있는 한 한동훈 당신은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진행된 검찰의 조작 수사가 모두 드러나게 된다면 한동훈은 어찌 되는 것일까요? 시문대로 거둘 것입니다.
조의대 사법부에 노골적인 영장 기각이 없었더라면 이미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은 김건희라는 교집합으로 만났을 것입니다. 이러니 이대로 끝날 3대 특검이 아니지요.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수사기간 150일간 윤석열, 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이 밝혀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윤석열의 경로설과 수사의압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은 특검의 성과입니다. 특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는 수많은 장성 중 하나인 투스타에 불과한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을까?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는 덮여 있습니다. 특검은 이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그 길목을 가로막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명 로비의 진실의 문은 열 수 없었습니다. 조의대 사법부가 문제였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버림으로써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의 핵심은 왜 최혜병 사망 사건의 실체를 덮고 구명 로비 수사 의혹까지 해야만 했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못 밝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영장 기각 때문입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최혜병 특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신청한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 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쯤 되니 조의대 사법부가 최혜병 순직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고 내란 청산도 가로막고 김건희 부정비리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많은 성과를 냈으나 법원 스스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을 2번씩 기각하면서 내란의 실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박성재 구속영장을 막은 것이 혹시 조의대 사법부로 향하는 사건의 실체를 막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외환 유치에 대한 수사는 너무도 미진하고 이와 관련해 유추해볼 수 있는 내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노상원 수첩의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가? 하는 내란의 최초 발화자, 기획자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서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을 못 밝히고 끝났고 내란 특검은 2주 후에 김건희 특검도 이달 안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럼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러니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의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기업 내란 실제 기획자의 실체, 그리고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